네, 안녕하세요. 밤새 라마 3.1 페이스북을 만든 메타 회사 있죠. 여기서 발표한 거대 언어 모델 LLM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4월 달에 라마 3 버전이 발표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8빌리언, 70빌리언짜리 모델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아주 강력한 400빌리언짜리 모델은 나중에 발표를 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중이 지금 온 거죠. 그러면서 3.1로 버전도 올라갔고 8빌리언과 70빌리언 모델도 각각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405빌리언짜리도 물론 발표가 됐고요. 이게 좀 충격적인 게 오픈소스입니다. 네.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자기 입맛에 맞게 뭐 변형을 시키거나 추가적인 학습을 시켜가지고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파급력이 굉장할 것 같습니다. 이 성능이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이밸류에이션에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제일 최강 모델이라고 보는 게 GPT-4 옴니랑 클로드 3.5 소넷 모델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벤치마크들을 보시면 이 라마 3.1 405빌리언짜리 모델과 4 옴니 소넷 3.5 얘네들이 이렇게 각자 제일 높은 게 서로 이렇게 나눠 가지는, 그러면서 다들 비슷비슷하게 지금 나와 있는 모델들 중에서는 제일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론티어 모델이라고 부르는 그 급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 8빌리언 모델도 70빌리언 모델도 동급 최강 정도로 벤치마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강인 라마 3.1 405빌리언과 GPT-4 가장 최근 버전이랑 GPT-4o 옴니 버전이랑 소넷 3.5 버전이랑 휴먼 이밸류에이션을 해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시켜보고 그 결과를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슷하다 아니면 이쪽이 낫다라고 했을 때 거의 동급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모델 아키텍처는 이제 학습을 시킨 게 405빌리언 파라미터 모델인데 토큰 수가 15 트릴리언 토큰입니다. 그래서 토큰 수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모델도 크고 학습시킨 토큰도 많으면 결국은 연산량이 그만큼 비례해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플롭스 연산량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뭘로 돌렸냐? H100 GPU 몇 장을 썼냐? 16,000장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원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이제 오픈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에서 같은 모델을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회사 메타에서 이 모델을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그 모델을 다 사용할 수 있게 API를 회사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제공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이제 특정 일을 더 잘하는 형태로, 아니면 좀 양자화를 더 시켜가지고 더 가벼운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더 싸게, 더 빠르게 제공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Try Meta AI에서 눌러보면 원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어떻게 학습을 시켰고 어떤 스펙으로 어떻게 했는지 전부 다 공개하고 있는 테크니컬 페이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봤는데 이제 모델 구조 같은 것도 나오고 자기들이 왜 이런 레시피로 학습을 시켰는지 그거를 엠피리컬하게 실험을 해가지고 최적의 트레이닝 토큰과 사이즈를 이렇게 결정했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그 연산량을 보면 3.8 곱하기 10의 25승 플롭스입니다. 이게 이제 플로트 오퍼레이션을 몇 번이나 돌리냐 이건데 10의 25승이 사실 좀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EU에서 AI 세이프 액트 뭐 이런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AI를 EU AI 액트 이걸 발표를 했는데 AI를 어떤 식으로 거버넌스를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하이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너럴 퍼포스 AI 모델, 챗GPT나 클로드나 메타의 라마 이런 것들이 이제 제너럴 퍼포스 AI죠. 그래서 이런 모델들은 점점 똑똑해지면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는, 사람이 관리하기 힘든 정도로 똑똑해지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시스테믹 리스크가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시스테믹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냐에 대해서 이제 뭐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대충 이 정도면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10의 25승 플롭스 정도 이상의 연산량을 들여서 학습을 시키는 모델이라면, 제너럴 퍼포스 모델이라면 위험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안전성을 담보를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얘를 안전하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뭐 제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타에서 무슨 짓을 했냐? 3.8 곱하기 10의 25승 플롭스짜리 그런 학습을 거친 모델을 지금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아무나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돌릴 만한 서버만 있으면 그걸 돌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까, 굉장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 이제 기존까지는 언어 모델이라는 게 사람이 생성해 놓은 텍스트를 바탕으로 학습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점점 사람이 생성시켜 놓은 좋은 텍스트, 아니면 상황에 맞는 텍스트,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테틱하게 이미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더 강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자기가 학습할 수 있는 토큰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신테틱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보면 예를 들어서 리워드 모델링을 할 때, 아노테이션을 만들 때 그냥 좋은 chosen 프롬프트와 rejected 프롬프트 말고, 예를 들어서 뭐 edited response는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더 개선을 시킨 그런 프롬프트를 이용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라마3가 컨텍스트 윈도가 8K였거든요. 8000 토큰이었는데 이게 지금 128K까지 늘어났습니다. 128K면 챗GPT랑 동급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문서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논문 하나가 보통 5K에서 5K 언저리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사이즈라는 건 논문이 수십 편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걸 학습을 시키는데 큰 문서가 있을 때 그 큰 문서를 8K 정도 단위로 쪼갠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퀘스천 앤서링 하는 거를 라마3 모델, 기존에 있던 3.1 전에 있던 라마3 모델을 가지고 QA 페어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 문서를, 큰 문서를 주면서 그거에 대한 QA 페어는 이런 걸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문서에 대한 학습을 또 따로 시켜준 거죠. 그래서 롱 컨텍스트에 대한 학습을 이런 식으로 시켰습니다. 아니면 서머리를 한다 라고 하면 이제 큰 문서를 서머리한 예시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생성을 하느냐? 큰 문서를 8K씩 쪼개요. 그 다음에 각각의 8K씩 쪼개진 문서를 각각은 요약을 시킬 수가 있겠죠. 라마3가. 그래서 그 요약을 또 모아가지고 또 8K어치씩 모아가지고 또 그걸 다시 서머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서머리에 서머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전체 큰 문서에 대한 서머리는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롱 컨텍스트를 학습을 시킬 수가 있겠죠. 롱 컨텍스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코드 베이스가 있을 때 그 코드 베이스에서 임포트를 많이 시키는 그런 파일이 있을 때 그 파일을 예를 들어서 지워버리고 전체 맥락에서 그 임포트된 파일이 어떤 내용이 있겠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그 지워진 파일을 보여주면서 롱 컨텍스트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 이제 강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강력한 모델을 이용해서 더 강력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비슷하게 눈에 띄었던 게 이제 툴 유스도 이제 에이전트가 되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툴,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뭘 검색하고 무슨 API를 사용하고 뭐 어떤 로봇을 가동시켜가지고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유저의 리퀘스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툴들을 가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툴들을 활용하는 이제 예시를 보여주면서 학습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그런 예시를 어떻게 생성을 시켰냐? 라마3, 옛날 모델 라마3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멀티플 툴을 사용하는 그런 예시를 생성시켜가지고 그거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내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라마 공지 맨 끝에 보면 이제 Read the Llama 3.1 paper, 여기 보시면 됩니다. 이런 데 나와 있어요. 또 이제 이런 큰 모델이, 크면서 강력한 모델이 공개가 되면서 앞으로 또 일어날 변화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챗닥터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건데 메디컬 챗 모델 fine-tuned on a large language model 메타 AI 라마에 메디컬 도메인 너리지를 준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학습을 시켰냐면 이제 페이션트 닥터 다이얼로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온라인에서 의료 상담을 받는 그런 데이터를 주고 학습을 시켜가지고 의료 상담을 잘하는 파인 튜닝된 챗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라마 2를 이용해서 했던 연구거든요. 지금은 이제 라마 3.1이 새로 나와가지고 이때보다 훨씬 또 강력한 그런 커스텀 챗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챗봇 라지 랭귀지 모델 자체에 대한 연구도 이 내부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다 열어볼 수가 있고 조정해보고 뭐가 어떻게 변한다. 예전에 클라우드에서 그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한 거 있었죠. 아니면 골든 게이트 클로드 이런 거 발표됐었죠. 네, 그런 것처럼 라지 랭귀지 모델의 내부를 연구하는 그런 좀 근원적인 연구 이런 것도 이렇게 아주 강력한 초강력한 모델 뭐죠? 네. 아마 3.1과 같은 이런 모델을 이용해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다 뜯어보면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그걸 또 가속화를 시키는 오픈소스 프론티어 모델이 발표된 그런 날이어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저도 언어 모델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확실히 뭔가 큰 변화가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